결혼 생활 5년. 사람들은 흔히 이 시기를 권태기가 찾아오는 고비라고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우리 집 거실에는 늘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 밥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영화를 보며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평범하고도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아내의 차분한 성격과 나를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우리 사이에는 큰 다툼 한 번 없었으니까.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이다.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찾아왔다. 평소라면 칼같이 퇴근하던 아내가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요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건강을 챙기려는 아내의 노력이 기특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이던 요가 수업은 어느새 주 4회로 늘어났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밤 10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요즘 요가 수업이 좀 빡빡해서. 아내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저 운동하느라 피곤해서 말이 짧아진 것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실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우리 관계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15분.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들어왔다.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오늘도 늦었네? 힘들지 않아? 내 물음에 아내는 늘 그렇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오늘 동작이 좀 힘들었어. 먼저 씻고 나올게.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예전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켜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욕실로 향했다. 나는 왠지 모를 서늘함에 휩싸였다. 요즘 들어 아내는 집에서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면을 숨기듯 아래로 뒤집어두는 모습이 몇 번 눈에 띄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5년의 신뢰를 고작 이런 사소한 행동들로 깨뜨릴 수는 없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욕실에서 나온 아내가 곁을 스쳐 지나갈 때였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신경 쓰였던 낯선 공기, 이번에는 그 정체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은은한 라벤더 향인 줄 알았던 요가 학원 냄새 뒤로 아주 짙고 강렬한 묵직한 우디 향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 여자들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내가 평소에 뿌리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낯선 남자의 채취가 섞인 스킨 냄새였다. 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 그 향기는 마치 내 모든 평온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렬하게 뇌리에 박혔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화장대로 향해 앉아 평소처럼 피부 관리를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먹 꽉 쥐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지금 뭘 맡은 거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의 의심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일상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퇴근 직후 현관문을 열며 자기야, 나왔어 라고 다정하게 건네던 목소리가 이제는 집안의 정막 속으로 흩어져 버리기 일쑤였다. 그녀는 요가 학원이라는 명분 아래 점점 귀가 시간을 늦췄고 집에 돌아와서도 거실에 앉아 우리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공유하기보다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샤워 소리를 길게 늘어뜨리곤 했다. 욕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수증기처럼 우리 사이의 공기에도 알 수 없는 습기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아내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쫓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 조금 흐트러진 화장대, 그리고 평소라면 절대 자신의 시야 밖으로 두지 않던 그녀의 핸드폰. 의심은 곰팡이처럼 아주 작은 틈새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내 이성을 잠식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 결혼 5년 차, 권태기라는 이름의 흔한 감기가 찾아온 것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했다. 과거의 아내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맞장구를 치며 생기 있게 대화를 이어가곤 했는데 지금 그녀는 마치 완벽하게 설계된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기자처럼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없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차들 중 하나에 그녀가 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삭제된 그녀만의 은밀한 세상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나는 마치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그녀가 협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으로 손을 뻗었다. 평소라면 알람을 맞추거나 급한 연락을 확인할 때 가끔 빌려 쓰곤 했던 그 물건이었다. 예전에는 별다른 잠금 설정 없이 간단하게 슬라이드만 하면 화면이 열렸기에 나는 익숙하게 화면을 밀어 올렸다. 하지만 핸드폰은 이전의 부드러운 반응 대신 차가운 암호 입력창을 띄우며 나를 가로막았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네?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보안 설정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우리가 함께 맞춘 기념일, 나의 생일 혹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생각나는 숫자들을 조심스럽게 입력해 보았다. 그러나 화면에는 매번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냉정한 문구만이 떠올랐다. 틀릴 때마다 진동하는 핸드폰의 미세한 떨림이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져 손끝이 저릿했다. 나는 다급해졌다. 왜 그녀는 비밀번호를 바꾼 것일까? 단순히 보안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아내의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혹시라도 그녀가 잠결에 깨어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아는 그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단절된 이 핸드폰의 상태였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다. 화면은 요동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핸드폰은 마치 나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저 차갑게 빛나는 액정 속에 갇힌 정보들은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 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모른 척하며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녀가 철저히 나를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내의 차고지를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칠었다. 차고 안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내 몸속에서는 알 수 없는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불길한 예감, 아내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낯선 냉랭함,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게 변해버린 그녀의 일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아내는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고 나는 이제 그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아내의 차 문을 열었을 때 훅 끼쳐오는 것은 묘하게 낯선 향수 냄새였다. 그녀가 원래 쓰던 꽃향기가 아니었다. 더 묵직하고 더 세련된, 흔히 말하는 성공한 남자의 향 같은 것이 차 안을 감돌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및 시트 틈새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차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기에 아주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다. 좁은 틈새에 박혀있던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아주 화려한 금박지로 포장된 수입 초콜릿의 껍질이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우리 아내는 단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다. 평소 설탕 덩어리는 몸에 해롭다며 케이크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차 안에서 그것도 이렇게 비싸 보이는 수입 초콜릿을 먹었다고?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건네받았거나 혹은 그 누군가가 아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일 가능성이 컸다. 나는 그 금박지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깨트렸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값비싼 선물을 건네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 내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지금까지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이 작은 종이 조각 하나에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결국 이런 거였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비참할 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저 바쁜 줄만 알았던 그녀의 야근, 예고 없이 바뀐 핸드폰 비밀번호, 그리고 점점 더 세련되어지던 그녀의 옷차림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 몰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나 같은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훨씬 더 화려하고 부유한 남자의 세계 말이다. 초콜릿 껍질에서 풍기는 진한 향기는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껍질을 손 안에 넣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날카로운 금박지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그녀의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확실하고도 치욕스러운 증거. 이 작은 금박지 한 장이 내 결혼 생활의 사망 선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내 안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주먹을 쥐고 있는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래, 너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숨기려 해도 결국 이렇게 꼬리가 잡히는 법이지. 상류층 남자의 향기에 취해 나를 비웃었을 너의 얼굴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나는 어두운 차고를 뒤로하고 집 안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면 그녀가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로 나를 맞이하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이제 시작이다. 너의 그 완벽한 연극을 내가 전부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 손바닥 안에 감춰진 이 증거가 너의 몰락을 불러올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다. 이 금박지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보낸 은밀한 시간을 증명하는 이 차가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다.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구지? 너는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한 거지? 모든 것을 알아내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을 파멸시켜버릴 것이다.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늦은 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나는 식탁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찌를 듯이 크게 들려왔다. 손안에는 아까차 조수석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구겨진 초콜릿 포장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아내가 평소 얼마나 단 것을 혐오하는지, 그리고 이 비싼 수입 초콜릿이 우리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자마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현관 너머로 익숙한 아내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늘 단정하던 그 발소리가 오늘은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다. 아내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나는 스위치를 올려 환하게 불을 밝혔다. 갑작스러운 빛에 아내가 눈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어? 불도 안 켜고.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차분함마저 연극처럼 보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던 포장지를 꺼내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포장지가 탁자 위에서 힘없이 나뒹굴었다. 이게 뭐야? 내 차 조수석에서 나왔어. 설명해봐. 단 거 질색한다던 사람이 왜 이런 걸 차에 숨겨두고 다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는 탁자 위에 포장지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는 듯, 혹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지금 나를 의심해서 여기까지 뒤진 거야? 정말 대단하네. 아내가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속마음을 파헤치고 싶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건가 싶어 가슴이 턱 막혔다. 대답해, 이게 왜 거기 있냐고. 요가 학원에 간다더니 거기서 대체 뭘 하는 거야? 그동안 나 몰래 누구를 만나고 다닌 거냐고. 나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가 도망칠 곳을 찾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내는 갑자기 어깨를 떨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참기 힘든 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말 너무하네. 당신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아내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거 우리 부장님이 며칠 전차 타셨을 때 놓고 내리신 거야. 나도 몰랐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면서 뒷조사나 하고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했을지 생각해봤어? 그리고 요가복에서 나는 냄새? 그거 우리 요가 강사님이 쓰는 향수야. 내가 수업 들으면서 올마온 거란 말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의심할 거야? 당신의 그 망상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아내의 울부짖음과 함께 내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다.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정교한 거짓말일까? 나는 멍하니 서서 울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진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의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정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목을 조여왔다.
아까 내가 내뱉었던 그 거칠고 원망 섞인 말들이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황함,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경멸이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나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고작 사탕 껍질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을 추궁하고 몰아세운 것이 내 지나친 자격지심이었을까? 후회라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가슴을 덮쳤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당신이 자꾸 늦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예민해진 것 같아.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리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잖아. 내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싶었다. 그저 이 긴장감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따뜻했던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하지만 내 품에 안긴 아내의 몸은 마치 차가운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밀쳐내지도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은 채 그저 인형처럼 서 있었다. 사탕... 그거 그냥 내가 착각한 거겠지. 당신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있자. 응?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더 세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의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지며 내 시야 한구석에 아내의 코트 주머니가 들어왔다. 코트 주머니 틈새로 살짝 삐져나온 무언가가 내 눈을 찔렀다. 나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 의심은 이제 그만하고 싶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내 손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당신 정말 나밖에 없지? 응? 말 좀 해봐. 나 너무 불안해서 그래.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저 한숨 섞인 공기만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다독이듯 등 뒤에서 품을 더 좁히며 속삭였다. 내일부터는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요가학원을 가든 야근을 하든 다 이해할게. 나 진짜 노력할게. 응? 나의 필사적인 구애에도 아내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팔을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냈다. 그 손길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아주 건조하고 단호한 움직임이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려 몸을 돌리는 그 짧은 찰나,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황색 불빛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것은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종이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아내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메모지나 영수증이 아니었다. 구겨진 종이 끝에는 낯선 필체로 적힌 날짜와 함께 내가 결코 본 적 없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명확하게 찍힌 낯선 변호사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내가 품으려 했던 그녀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 손에 든 종이 한 장이 우리의 5년이라는 시간을 잔인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이 내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아주 천천히 정말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모양이네. 그녀가 내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며 차갑게 덧붙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고 있던 일상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차가웠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녀가 가리키는 파멸의 시작점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와 화해를 시도했던 어젯밤의 어색한 공기가 아직도 거실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아내가 출근하고 텅 빈 집안을 서성였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단순히 사탕 껍질 하나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느껴졌던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거리감. 마치 아내는 이 집이라는 공간에 육체만 머물러 있을 뿐 정신은 이미 아주 먼 곳을 향해 떠나 있는 듯한 느낌. 나는 다시금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아내가 현관에 벗어둔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영역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근거, 혹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다.
나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립스틱, 핸드크림, 지갑, 다이어리, 평범한 일상의 소지품들 뿐이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려던 찰나 다이어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작은 명함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멈췄다. 명함에는 세련된 서체로 가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그 아래에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뇌의 회로가 비명을 지르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늦은 귀가, 바뀐 핸드폰 비밀번호, 낯선 사탕 껍질,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 그 모든 파편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건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치밀하고도 잔인한 이별 준비였다. 아내는 나 몰래 이 관계의 종지부를 찍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명함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내가 바보처럼 의심하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비웃고 있었던 걸까?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도어락이 풀리고 문이 열렸다. 예고 없이 일찍 돌아온 아내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섰다. 내 손에 들린 명함을 발견한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는 곧바로 평온하고도 서늘한 얼굴로 돌아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거 보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화를 낼 줄 알았던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는 마치 주말 메뉴를 묻는 듯한 나른한 말투로 내뱉었다. 어차피 알게 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빠르네. 그래, 짐작하는 그대로야. 이제 이 집에서 정리할 건 당신뿐이니까. 내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내가 5년 동안 사랑해온,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던 나의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냉혹하리만치 차분하게 나의 인생을 해체하고 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이혼을 준비해온 타인이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였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게임의 말판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제 본 그 명함 한 장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아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난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부부싸움의 연장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나는 어제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척 연기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늘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다. 나는 화장실에 있는 척하며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를 숨죽여 기다렸다. 딸깍 소리가 나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아내의 차는 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녀를 뒤쫓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주차를 마친 아내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비상구 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분명 법률사무소였다. 30분이 지났을까? 아내가 로비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그 사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데스크에 앉은 직원에게 적당히 둘러대며 아내가 최근 몇 달간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로 돌아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물론 보안이 걸려 있어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함께 사용하던 공동 명의의 대출 계좌와 예금 계좌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나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하나씩 훑어내려갔다. 그러다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자금을 분리하고 있었다. 큰돈이 나가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계약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 돈은 결국 아내 명의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야근에 치여 살고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저축하던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철저하게 나를 배제한 채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온 것이다. 이건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아내는 단순히 이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다. 나를 완벽하게 빈털터리로 만들고 자신은 아무런 타격 없이 이 관계를 끝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가 의심이 많아 그녀를 몰아세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녀의 거대한 설계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셈이다.
나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다. 그동안의 차가운 태도, 잦은 외출, 변명뿐인 대화들, 이 모든 게 나를 향한 이별의 예고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의 개인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건 뜻밖의 문서였다. 부동산 자산 처분 동의서, 그리고 주식 분할에 관한 복잡한 법적 문건들이 내 눈앞에 쏟아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하게 서류를 밀어넣고 거실로 나갔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더니 식탁 위에 아무렇지 않게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이거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다. 봉투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아내는 내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사실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핸드폰을 켜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다. 화면 너머로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예금 계좌에서 큰 금액이 그녀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숫자가 보였다. 그녀는 내 눈앞에서 보란 듯이 마지막 남은 공용 자산마저 자신의 영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그곳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그녀는 기계적으로 숫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5년의 시간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그동안 모아둔 그녀의 행적,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의 명함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아내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내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낯설었다. 내가 알던 수줍음 많던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왔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아니면 이제 곧 닥칠 파국에 대한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아내는 코트를 벗어 걸어두더니 찻잔을 꺼내 조용히 물을 따랐다. 그녀의 손끝 하나 떨리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식탁 위에 명함과 사진들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나 몰래 뭘 꾸미고 있었던 거야? 지난 몇 달간 대체 날 어디까지 바보로 만든 거냐고 내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내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냉정했다. 어떤 감정도 서려있지 않은 말 그대로 타인을 대하는 듯한 눈빛, 그 시선에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봤네. 예상보다 늦었어. 당신이라면 진작에 알아차렸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눈치가 없더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담백했다. 변명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듯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지난 5년 우리가 쌓아왔던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에 불과했단 말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해결?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아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다. 당신과의 결혼 생활 이미 2년 전에 끝났어. 나는 그저 당신의 그 집착과 의심 속에서 나를 보호할 방법을 찾았을 뿐이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당신의 방식대로 나를 통제하고 싶어 했지.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아내로 존중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차가운 고백은 마치 시한폭탄에 도화선이 타들어가듯 내 심장을 조여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가 말하는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별을 넘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래, 좋아. 끝내자. 당신 같은 사람 나도 지긋지긋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끝나. 당신이 한 짓들 법적으로 다 따져볼 거야. 내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아내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천천히 내 앞에 밀어놓았다. 서류의 상단에 찍힌 이혼소송이라는 글자가 내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던졌다. 이 서류에는 이미 내 서명이 다 되어 있어. 그리고 이건 경고인데 그동안 당신이 나를 몰래 뒤쫓고 차량을 수색하고 심지어 내 물건들을 훔쳐보며 저지른 그 모든 병적인 의심의 증거들을 내가 다 확보해뒀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로 나를 올가맬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당신의 그 스토킹 행위 때문에 법정에서는 당신이 불리할 거야. 순순히 도장 찍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잡이니까.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리고 나서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살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가구와 먼지들이 흩어진 죽어버린 공간에 불과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화, 주말마다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며 웃음 짓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필름처럼 흐릿하게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아내는 떠났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지 깨끗하게 비워진 옷장과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 뿐이었다. 이혼 합의서에 찍힌 그녀의 도장 자국이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그 속에 적힌 글자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마침표와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단 한 번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기계처럼 자신이 계획한 로드맵을 완벽하게 수행하듯 그렇게 떠나갔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과연 그녀였을까? 아니면 나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허상이었을까? 그녀가 좋아하지도 않던 수입 사탕을 차 안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그것을 불륜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내 성급했던 의심이 불러온 파국은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탕은 그저 그녀가 나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던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달래기 위해 씹었던 작은 위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내 의심을 이용했다. 내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휴대폰 비밀번호에 집착하며 그녀의 뒤를 밟는 동안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할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닥에 놓인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이미 다 식어버린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불쾌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저 빛은 내일이면 다시 떠오르겠지만 우리 사이의 신뢰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의심이 눈을 멀게 한다더니 나는 정말로 눈앞에 있는 징후들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그녀가 다니던 요가 학원이 사실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심장이 조각나던 그 순간의 감각이 여전히 생생하다. 집안 곳곳에 밴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진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는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저 나라는 사람의 옆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준비를 마쳤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복잡한 생각들이 엉키고 설켜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다. 방구석에 던져진 그녀의 작은 머리끈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걸 집어들자 다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내 의심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내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는 일상을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의 의심이 그저 그녀의 차가운 본성을 일찍 깨닫게 해준 유일한 구원이었을까? 나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스스로에게 끝없이 되묻는다. 나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이 이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어버린 아내의 마음을 감지한 내 본능적인 경보였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미로처럼 얽혀 나를 옥죄어온다. 나는 여전히 그 텅 빈 공간에서 답 없는 질문을 아는 채 긴 밤을 맞이하고 있다.